네, 안녕하세요. 그 더운 여름 8월 13일 울산에 바쁘신 NGO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떠들는 거 시작합니다. 저는 울산 시민연대에서 공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셨던 것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셨는데 소통 채널이 부족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자, 울산의 NGO들도 팟캐스트라는 판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떠들어보자라고 해서 팟캐스트 첫 방송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 방송이 잘 갈 수 있도록 애청자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제 오른쪽부터 한 분 한 분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장애인 부모의 사무국장 박진영이라고 하고요. 네. 보통 카톡 아이디는 울산 JYP라고 합니다. JYP 그 JYP와 그 JYP의 외모가 닮았어요. 예, 부모에서 하는 일은 이제 장애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이 어쨌든 이 지역에서 물리적 환경들을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장애 차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깨나가려고 하는 단체에서 네.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부모의 박진영님 모셨고요. 네, 옆에 처음 인사드릴게요. 저는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정윤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녹색 소비자 연대는 소비자 단체로서 뭐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상담, 그다음에 소비자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소비자 단체랑 조금은 틀린 게 앞에 녹색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녹색 소비라는 거를 저희 단체 내부적으로는 작은 실천이라고 해요. 그냥 크게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삶에서 조금씩 한 개씩 변화해 나가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녹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냥 일반 소비자 단체랑 정말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기본적인 않을까요? 역할은 좀 비슷한데 아무래도 저희 단체 그 설립 목적이나 그런 거에 아예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뭐 다른 환경단체처럼 큰 담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빨대 같은 것도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전파해 나가고자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빨대 무슨 빨대인지 나중에 네.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네. 정혜선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예, 저는 울산 YMCA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박장농입니다. YMCA. 예, YMCA 뭐 다 알지만 YMCA 영매. 또 누구나 잘 모를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NGO 활동 영역에서 또 YMCA가 하고 있는 일감들을 좀 소개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자 원합니다. 예, 그 어쨌든 팟캐스트가 재밌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긴 한데 저희가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나중에 좀 채워 나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울산 시민사회단체 왜 모여서 팟캐스트 왜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나 휴가를 더위를 좀 슬기롭게 보낼 방법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박 총장님은 여전히 사무실에 에어컨을 안 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환경운동이 심각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게 처절하게 무더위가 이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폭염 또는 재난 수준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로부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더 도래되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어컨을 안 쓰고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근데 요새는 안 쓰면 살기가 생존의 문제랑 그래도 연관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잘 네. 버티고 있습니다. 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있나요? 저 그게 되게 혼자 있는 중요한 방에. 다행이네. 독방이시면 혼자 더우시면 돼요. 선풍기를 직원들이 고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굉장히 찔리네요. 작은 실천하자 그래놓고 나는 옆에서 빵빵하게 틀고 있는. 그건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저도 여전히 이제 에어컨 쓰는 문제 관련해서 좀 자제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요번 같은 폭염이라면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본 정부가 사실은 약간의 뭐 전력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난 같기도 하긴 한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을 보급하는 운동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쪽방촌 이런 거 생각하면 에어컨이 이제 필수품을 넘어서 생존품이 되는 이런 것들에서 에어컨에 대한 실천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원래 잘 안 트는데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한 분이 두 분이 더위를 많이 타세요. 땀을 흘리고 아이스팩을 옆에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냉각기랑 아이스쿨러랑 더 사가지고 더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항상 고민이에요. 뭐 이게 그렇죠.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아요. 항상 그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혼자 있는 곳에서 혼자 트는 것은 좀 사실은 좀 자제하고. 어려운 건데 그 공적으로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거기가 쾌적하지 않으면 제대로 어렵고 그다음에 뭐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을 못 자면 사실 건강도 해로워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나 하나 이렇게 보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일하는 곳은 좀 눈치 안 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총장님이 안 틀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제가 같아요.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다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도 어쨌든 왜 덥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서 또 좀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폭염이 그동안의 환경 실천에 있어서 좀 금기시돼 왔던 에어컨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이거 보면 올해 폭염이 정말로 모두를 좀 힘들게 했던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순간 정전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때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도움들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활동 지원이 끊기는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일 때 정전이 되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어.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24시간 뭐 활동 보조 이게 또 따로 빠져나가지만 어쨌든 5분도 혼자 두면 안 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쪽방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몸 자체가 안 움직여지고 그 몸 자체에서 벌써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에어컨을 뭐 일본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제 뭐 전력 막 이렇게 낭비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반 애들 뭐 학교에 절반 이상 에어컨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실제로 이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아주 내가 틀 수 있는데 안 트는 것과 못 트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조금 생각해보고 복지 차원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얘기 갈까요? 울산 시민사회 팟캐스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이 업로드 될지 지속될지는 저희들이 이제 숙제로 남겨둔 문제인데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오늘 그 시험 방송 이 첫 방송하기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박 총장님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여기에 참여한 분들도 이제 각각의 시민단체 활동하는 중요한 실무자들인데 또 우리 지역, 이 살고 있는 울산 지역이 공공의 기능이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NGO,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폭만큼 지역의 건강성이 담보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민의 그 근간에서 울산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해주셨고, 그래서 요즘 우리 SNS든 어쨌든 정보 공유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아마 이게 이런 지원 측면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6월 말부터 여러 차례로 울산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여러 단체 실무 책임자들이 몇 차례 논의를 해온 끝에 이런 오늘 귀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 시작됐을 때 저는 사실은 계속 빼는 모드였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냈던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자, 빼는 모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울산 지역 연대 회의를 할 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거론도 하셨지만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거론이 되는 건 아주 적정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태글 시장님이 되게 좀 약간 많이 뭐 빠지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이 끌었죠. 네. 네, 약간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설득하시고 나서 빠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차. 의도적 주도 뭐 이런 표현으로 그렇죠. 진행을 해온 것 같아요. 빠지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 역시 뭐 대질 신문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대질 우리 신문도 지역의 정답이 NGO 아니에요. 활동의 또 다른 홍보나 활동의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한 기회이죠. 우린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자, 대세는 사실은 자, 말 돌린다. 최근에 SNS의 대세는 최근에 보면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희는 좀 약간은 좀 시대가 뒤떨어진 팟캐스트입니다. 정인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아 누가? 그때 회의 때 얘기했던 게 영상을 같이 찍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네. 팟캐스트도 같이 해서 옛날 사람은 소리 듣고 요즘 사람은 유튜브 봐라 이렇게 하기로 그때 회의 때 한번 결정 이게 난 걸로 나와- 아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김규학 씨 계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네, 그게 여기서 그냥 공개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지? 자. 2030이 그런 거는 자신감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팟캐스트라는 걸 통해서 굳이 자꾸만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공간이 열리면?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 기자들을 꼬실 만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보도 자료를 냈을 때 네.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가 소비자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 골자가 한 2년 전 사례이긴 하지만 뭐뭐 제품에서 네. 뭐 화학물질도 나왔지만은 저는 방염성과 방수 기능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방수 기능, 방염성을 넣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써야 돼요. 네. 근데 그 화학물질이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방염성, 방수 기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정도 기능이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텐트에 양동이를 물을 때려 부어도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때려 부는데 텐트를 하냐고요. 근데 그 정도 고기능을 하는 이유는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거는 어느 방송 하나 곳에도 안 나가고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가 검출됐다. 섹시하게 자극적으로만 뽑는 자극적인. 거에 어떤 텐트 하나가 방염성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텐트 불 붙이면서 그 화면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극적인 네, 것만 네. 선정적인 것만 그리고 보여준다. 예, 작년에 또 울산 지역이 다단계나 특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법 다단계가 굉장히 성행을 해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변질되면서 유사한 사람들끼리 돌아다니고 그치. 미용실 찜질방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있는데 그거를 어디 가서 보도 자료도 내봤는데 몇 군데 안 나가고 내가 교육 가서 해도 한 번 교육에 30명, 50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울산 지역에서 그런 특수한 뭐 그런 것도 이만희 얘기하고 관심이 싶고 많은데 네. 왜 슬 빼는 거예요? 아,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나. 아니 알려야 된다고. 아니 근데 바쁜 문제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에 있어서 열었는데 네. 정작 이렇게 떠든다라고 해서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 여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셔야죠. 네, 뭐 하트도 그런 누르시고. 이런 노력의 시도가 아마 이 팟캐스트 시작하는 데 배경이 네. 되기도 하고요. 그 언론이라는 게 너무 그 제도적 기능으로만 또뭐 표방이 돼 있어서 시민사회 NGO 활동의 실무자들은 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단체 또 우리 단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좀 알리고 싶어 해도 그런 이 언론의 창구 역할 또 언론의 그 공공성 기능들이 너무 좀 제도화되어져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좀 찾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만큼의 원하는 만큼 언론 소비가 되지 않는 부분의 한계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뭐 계기일 것 같아요. 예. 그 박진영 국장께서는 혹시나 뭐 아까 뭐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들이 안 와서 왕창 났던 사안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안 오는 건 너무 여러 사례가 많고 그냥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런 거 자체를 난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주고 싶을 때가 있고 전에 이성석 처장님 오셔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를 바꿔서 안 오는 놈은 황되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도가 되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진도 정말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발로 뛰지 않는 게 요즘에 너무 눈에 보이고 그다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거의 우리가 기사를 다 써주면 지 이름만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무슨 기자야. 그냥 대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렇게 까고 저는 이게 만약에 좀 나중에 되면
이번에 왜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람을 정말 죽이기에 가까운 이런 짓을 했던 기자들처럼 정말 이름을 다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울산 기자님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 어느 무슨 신문의 기자. 박지영 국장님이 벼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뭐 이런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각 단체에서 뭐 연대회의라는 걸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뵙기는 하지만 그리고 각자의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정작 단체들끼리의 소통 문제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이것을 또 열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끼리 먼저 좀 반성을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의 개별적 활동은 뭐 나름대로 하지만 연대체로 이게 시민사회단체 NGO가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또 뭐 시정에 또 대안을 제시하고 실은 견제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하는 기능들이 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좀 잘 못해왔던 그런 자기 반성의 기회도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이런 우리의 활동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창구를 통해서 좀 제대로 알려지게 하는 역할도 뭐 이런 자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약간 저는 뭐 NGO 활동을 오래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11년에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굳이 치면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와서 저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결론은 이제 자기 행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알리바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 행사의 어떤 내용보다 더 많이 밑에 깔리는 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NGO들끼리 사실은 네가 이걸 잘하고 이걸 내가 잘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 인프라들이 엄청난데도 실제로는 협력이나 서로 이런 거 안 잘한다? 내주죠. 안 내주고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공부들을 서로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기본에 가까운 건데 그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은 관변, 이 사람은 좌 이렇게만 그냥 딱 보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억울했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언제 왔는데? 반면이냐고. 처음 언제 왔는데? 저 2015년도 왔거든요. 울산에. 왜 소리를 지르지? 원래 이제 울산에서 계속 있긴 했지만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2015년도 4월에 이제 NGO 울산에- 활동이라는 네. 이름으로 다시 울산에 돌아온 네, 건 울산에 2015년. 다시 내려왔죠. 그 전에는 한 명의 시민이었고 지금은 이제 단체 활동가로서 왔는데 이제 단체 이름을 얘기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끼어들려고 많이 했죠. 근데 간변 아니냐?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관변이지 이렇게 딱 물어. 왜냐하면 그래도 녹색부터서 약간 안 아니 감정 같지 제가 않나? 환경 단체 뭐 이렇게 그때 네. 활동하고 이럴 때 소비자 단체라고 왔던 단체들이 이제 또 까이겠지만 소비자 느낌이 단체라고 났구나. 왔던 데서들이 되게 보면 관변에 가까운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뭐 우리마저 구별짓기? 아니요, 감싸기? 아니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네, 특이했어요, 소비자 나는. 단체와 소비자 운동과 그 영역들이 좀 달라서 오는 오해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가 표방하는 또는 국정 과제에서도 소비자 보호나 권익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지자체가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좀 자발적인 이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회원들의 결합해서 모여서 이제 어떤 운동으로 연결하는 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관하고 연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관이나 이런 예산 지원 없이 뭐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좀 소비자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아마 단체 간의 지향점이나 활동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아유 정리보다 그것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이제 간들이 이게 음. 일명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불리는 분들이 많은 또 모임에 가요. 그 관변단체. 갔어요. 또 갔더니 이렇게 또 저희는 또 명함에 또 기부 우리는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뭐 정부 사업 얼마 해요?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정부 사업 좀 하잖아요. 아니 울산 식구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뭐 NGO 단체의 뭐 역할 위상 논하고 하긴 아니 근데 사안에 좀 어려움이 따라서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그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운동으로서 풀어낼 게 있는 거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정부와 의견이 맞다면 같이 할 부분이 그럼요. 있는 거죠. 자, 그 NGO에 대한 이해는 차츰차츰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저는 울산에 온 지 내년이면 30년이거든요. 내년이면 30년인데 나머지 세 분은 10년 차가 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역에서 울산에서 NGO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박종현님은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나 이 뭐 이런 예, 관심이 저는 뭐 있으시기 개인적으로 YMCA 실무자로 원래 30년째를 하고 있는데 뭐 포항에서 시작해서 안동, 경기도 용인, 대전 그리고 울산 이렇게 여러 지역을 거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3년 됐습니다. 울산 온지. 와서 갖는 느낌은 이제 울산 YMCA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나에 대한 그간의 평가나 역할도 이제 있었겠고요. 제가 와서는 좀 YMCA 다움이라는 것을 다시 좀 재정비하고 또 이게 조직을 이런저런 좀 활동이나 또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키운다거나 또는 YMCA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YMCA답다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애를 쓰고 있고요. YMCA 다운 게 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뭐 길어지겠죠. 이 청년성 또는 기독성 그리고 또 시민사회 이런 영역과 역할들이 지역사회에 이 제대로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울산 YMCA 하면 여러분들 울산 YMCA 하면 비판과 지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울산 YMCA 하면 딱 김기현밖에 생각. 뭐 그런 분들도 지도자로 또 활동하셨던 적도 있고요. 뭐 지금 시장님 또 이전에는 또 이사장 역할도 하셨는데 그런 만큼 활동의 층들이 다양합니다. 회원의 구조라는 게.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무언가를 특징될 만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래된 뭐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저 역사로만 말해주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도 어쨌든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NGO나 또는 청소년 단체로 시민 권익 단체로 또 교육에 대한 교육 활동체로 이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YMCA답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정윤선님께서는 잠깐 딴 데 갔다 왔더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NGO 활동으로 예전에 봤던 시민들을 보게 되니까 좀 어땠어요? 느낌이? 그 제가 책으로 시민운동을 배웠었어요. 먼저 책으로? 소비자 운동을 책으로 먼저 배웠는데 그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유럽 사례에 보면은 노동운동에서 소비자 운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기에 소비자 문제를 이제 직접 해결해보자 하면서 노동운동의 소비자 운동을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개념에서는 토대가 되게 잘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울산이 네. 어떤 노동이 네. 강력하니까. 네. 완전 아주- 착각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가 그렇지. 그리고 현실의 차이. 현실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깨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지역색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뭐 좀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어. 인정. 그러니까 제가 막 아무 때나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 잘 받아주시던데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목소리가 나는 수없이 많이 정희선님이 울산에 네.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나랑 친해져야 된다고 그토록 많이 그걸 얘기했는데. 바빠서 그랬어요. 정말? 저는 나를 무섭다는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무섭다고 한 분은 딱 지정해서 누가 무서운데 궁금해서. 끝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끝나고. 아, 그래? 네. 알았어. 네. 그래서 의외로 좀 저는 이렇게 많이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점은 운동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이슈 사항이, 그러니까 옥시권은 울산과 서울에 다 띄었는데 어떤 사안을 보고 그 사안의 중요성에 두고 그 단체가 포함돼야 된다 하면 활동을 같이 하는데 울산에서는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저 단체와 같이 활동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이제 양쪽 이 아까 말했던 그 양쪽을 다 연락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서로가 서로를
오케이. 그 얘기부터 먼저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니 사안을 두고 봐야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다양성도 부족하고 하지만 많이 생각보다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긍정적 네. 평가도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20, 30대가 좀 더 시민사회 단체를 자기가 어디 단체 들어간 게 아니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적극 지지. 네.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진영님은 어땠어요, 울산? 별로죠. 어떤 게 별로일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나처럼. 그렇다대 사람들이 뭐가 마음에 드는 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일단 11년에 뭐 그냥 뭐 계속 얘기하자면 분리수거보다 좀 나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이어서 되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울산에서 가지고 있는 인맥과 패거리 문화가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약간 관행적으로 행사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서 NGO 단체들이. 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되게 싫어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뒤로 좀 빼려고 했던 것도 같고. 그 울산만 그럴까? 나 서울에서는 회사에서 회의할 때 다 그걸 왜 그렇게 하죠라고 다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울산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내지는 원래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서 왜 원래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랄까 다양성이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뭐든지 다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의 문제도 문화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없어서 사실은 진짜로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뭐 음악을 듣고 온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방인 취급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쁘죠. 지금도 그러는 것 같고. 뭐 저런 유형이 이제 울산에 주거나 거주를 위해서 오신 뭐 최근에 또 저도 뭐 비슷한데 우리가 NGO 활동을 어쨌든 공공성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좀 자발적인 뭐 운동체라고 보면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울산의 제가 갖는 도시 이미지가 처음 와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농촌형 광역도시, 농촌형 광역시라는 그것이 이제 공공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인프라가 덜 갖춰져 있다라든가 공공기관과의 지역 개발, 지역 활동을 풀어가고 대화하는 이런 좀 자리에서는 늘 좀 이렇게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만큼 뭐 역설적으로는 NGO 활동 또한 그 영역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활동의 그 지평을 넓혀 나가는데도 또 중요한 과제가 있어 보이고 뭐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 좀 중요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좀 뭐 저는 홍보 채널이라고 또 여기고 싶습니다. 예, 그 어쨌든 87년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울산 얘기를 하고 노동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동이 과잉 대표됨으로써 시민사회 일반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함, 노동이 작업장 내나 그래 노동 정치로만 이렇게 특화되었지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민사회 일반, 공공성 일반, 책임성 일반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어려움들 겪는 그리고 지역이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농촌형 뭐 광역도시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가능한 너무 적절한 표현. 그런 것. 저도 이 표현은 와서 듣고 배웠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도시를 많이 다니신 거 포항, 안동, 울산, 대전. 인천, 용인. 예. 그 대전 용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마다 이런 경험들 가졌을 때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사는 도시가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간절함도 뭐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런 만만치 않은 도시에서 지금 시민운동들을 쭉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떠들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시민사회 울산 NGO라는 팟캐스트 2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장애인 부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발달장애 내지는 이제 뇌병변 이런 당사자들을 봬요. 뵐 때마다 느끼는 건 이들을 길거리에서 11년부터 살면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선 좀 봤거든요. 이동권이나 뭐 이런 거. 네, 이동권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울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남자 두 분이 서가지고 잘 주차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 하는 짓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의 그 남에 대한 그런 시선 폭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든 내가 짧은 치마를 입든 노브를 하든 그런 것이 사실은 서울보다 이 맞아요. 울산은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탄압받는 거예요 시선으로. 농촌형. 네, 그러니까 농촌형인 건지 알겠는데 이게 그래도 광역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마음 편하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뭐 커피 믹스 안 먹겠다고만 얘기하는 누구씨, 뭐 비행기 언제 타냐고 묻는 누구씨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 특징만 알고 있으면 정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좀 누구씨 이렇게 부모와 동의를 구해서 그 얘기만 해줘도 참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네, 많은 그런 것만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밖에 나왔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귀에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표시 같은 걸 하시지 마시고 이 그런 사람들이 사람도 봤어? 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그리고 뭐 바보 병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해요. 그냥 시선, 여기서는 공략. 딱 그 얘기는 쳐다만 보지 않아도 이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그다음 뇌병변이 이분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지 않는데 너무 함부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존중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 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네. 저는 일단 그냥 생활 속에서 좀 이제 피해를 안 보거나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고를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좀 제가 재밌는 걸 해야 재밌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재밌는 걸 해야 제가 잘 아는 걸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또 그것도 저는 뭐 크게 뭐 한 게 아니라 진짜 생활 속의 작은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자리가 생활 속의 녹색 실천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얘기하시겠다. 네. 우리 박 총장님 어떤 얘기를 이 공간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네. 23년 만에 지방 정권이 교체가 됐다라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뭐 양단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울산 지역이 시민사회 영역들이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럴 때 뭐 YMCA를 비롯한 우리 많은 지역의 시민 단체들이 자기 활동의 영역들을 더 좀 깊고 넓게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있어서 좀 연대의 축을 만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좀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공간이 뭐 단순히 각 단체의 소식을 알리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 넘어서 이 공간이 좀 열린 공간으로서 뭐 그것이 NGO든 개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 뭐 공동체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바람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네요. 자, 저희가 사실은 처음 들어올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막 이랬던 분들이 막상 마이크를 앞에 놓고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뭔데? 자, 첫 번째 녹음을 마치면서 각자들이 뭐 소감 아니면 앞으로 나 이런 거 해볼 거야? 라는 얘기들 좀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녹음의 소감 그냥. 뭐 그냥 뭐 얘기 안 하시고 뭐 들어오기 겁난다고 얘기하셨던데 말씀은 이런 마이크 이런 거는 참 부담스러운데 그냥 없다 생각하고 떠드니까 뭐 그냥 디스 잘하시던데 그냥 평소처럼 뭐 좋았어. 원래
밥 먹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한 것 같고 태근 시장님이 하니까 잘하네요, 그죠? 네, 편안하게 좋네요. 아이고 왜 또 이러십니까? 갑자기 저한테 올가매를 매지 마시고. 다음번이 저희 단체입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더 네.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이 아마 YMCA 네. 차례인데요. 저희들은 미리 예고를 드리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처음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시민사회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언론에 의해서 차단됐거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공간이라는 것들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앞으로 쭉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부족하지만 좀 사랑해 주시고 본인 혼자만 사랑해 주시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나누는 공간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첫 번째 울산 NGO 녹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